반갑습니다. 진짜 속기하고 원장 민경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를 항상 많이 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배경 설명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학생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글들, 간단한 내용이죠. 나에게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본인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이 걸렸어요. 4년. 저는 속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나는 빨리 일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선생님이 원격 제어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죠?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호씨,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했냐? 라고 저한테 항상 이제 한 소리를 하셨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선생님, 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는 좀 달랐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공부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걸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고작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결과가 이거야? 이 사람 재능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두려워서 그 사실을 좀 숨겼습니다. 한마디로 좀 많이 느린 학생이었던 거죠. 성취가. 재능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도 자수동굴이라는 걸 당연히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속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좀 슬럼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슬럼프가 좀 세게 왔다고 보는 거죠. 210자에서 10자 올라가는데 막 한 달이 걸리고, 심지어는 막 길면은 3달도 걸리고 이랬으니까요. 역시 저도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별 크게 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니까 참 10년 전이나 생각해보면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그 자수동굴 거기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힘듦을 겪는다. 그런데 그 구간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 말을 믿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자마다 이제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 한 270자 내기까지.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가까이쯤 되니까 이제 1급 합격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94 잘 치면, 못 치면은 한 86 요렇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이에 시험이 이제 3년 가까이 되도록 시험은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다 떨어졌어요. 3급 한 번 붙었다. 그래서 3급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죠. 계속 10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프인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할 때도 시간이 나면 이제 제가 속기를 할 정도로 맨날 속기 키보드를 뒤에 들고 다녔어요. 저는 6시간 이상 속기를 안 치게 되면 되게 많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거의 독점처럼 공부를 했죠.
그래서 3년차 가까이 돼서 이제 2년차 후반기 시험을 봤는데 되게 준비를 잘했죠. 1급 합격 점수도 이제 나오니까 떨어졌습니다. 2급도 떨어지고 1급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하루에 5시간을 더.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예,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 공부를 한 게 그러면은 4년을 한 거죠. 그죠? 너무 키보드를 15시간 이상 하루에 맨날 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죽어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무게는 다 빠지고, 심지어 우리가 또 공부 어떻게 해요? 집에서만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만 공부를 하니까 뭐 밥도 이제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게 되는 거죠.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저희 형이 있는데, 형이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말라가고 좀 그런 모습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호에 운동이라도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동네 한 바퀴만 돌자라고 형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집에 나와서 진짜 한 20m도 못 가서 제가 형한테 형 그만 가자. 왜? 나 몸살에 걸릴 것 같다고. 거의 그 정도로 몸 수준이 이제 완전 처참했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주무시고 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참 네 공부할 때 미안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뭐가 저한테 미안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하루에 공부를 진짜 오지게 많이 하는데 4년 동안 자격증을 못 따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얘 공부 똑바로 안 하네. 얘 공부 시간 내내 그냥 제대로 집중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혼을 되게 많이 내셨거든요. 너 공부 안 하냐? 엄청 혼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혹자는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버지랑 싸우시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한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못 낸 거에 대한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저한테 혼을 내고 나서 제가 방에 잠깐 없을 때 아버지가 제 방에 와서 키보드를 보셨대요. 이제 보셔가지고 제 키보드에 이제 전 C사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엄청 철로 된 딱딱한 건데 손톱 자국으로 다 파여 있어요. 다 파여 있어요. 키보드는 다 이제 너무 많이 쳐서 자판 글자가 다 지워져 있고,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엄청 마음이 아프셨대요. 얘가 진짜 죽도록 하는구나. 죽도록 하는데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많이 후회하고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속기 키보드를 이게 너무 많이 치면 손톱하고 이 사이사이에 이게 골마요. 골마가지고 손톱이 빠지거든요. 이제 손톱도 몇 번 빠졌었습니다. 너무 많이 쳐서. 그러면 이제 손톱 빠졌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테이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이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손톱 역할을 조금 대신, 손톱만큼은 안 되겠지만 손톱 역할을 대신해서 그렇게 치고는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공부하고 떨어져서 15시간 동안 이제 하루에 공부량을 늘리게 됐죠. 그래서 3년차 후반기 시험은 그럼에도 떨어지고, 그래도 이제 4년 이제 딱 그 시험 2번이잖아요. 4년 첫 번째 시험을 딱 기대하면서 계속 그 공부 페이스를 유지해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4년 차의 첫 번째 이제 4월달에 치는 시험 있잖아요. 그걸 치러 갔는데 긴장도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안다고 나도. 그래서 2급 거의 손도 못 대고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쳐야 85점? 뭐 그 정도면 완전 손도 못 댄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절망을 했어요. 절망하고 이거 끝나고 그냥 키보드를 쌌어요. 가방에 넣었어. 짐을 쌌어. 이제 1급 시험 보려고 짐을 싼 게 아니라 집에 가려고. 싸서 가방 닫고 잠고 그냥 왔어. 1급도 안 봤어. 이 상태로는 1급 쳐봤자 100% 떨어져.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이제 그때 항상 부경대에서 시험을 그때는 봤었는데, 부경대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면 30분입니다. 30분 동안 걸어가면서 그냥 오열을 했죠. 통곡을 했죠. 울면서 걸어갔어. 울면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울면서 걸어갔거든요,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그때 걸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이러다가 1급을 평생 못 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긴장. 이 긴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긴장도 결국 내 실력이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평생 못 달 것 같다, 1급을 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3년차 돼서는 하루에 공부 시간을 5시간 늘렸다고 했죠? 하루에 15시간을 이제 한 13시간 치고 잤던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제 나머지 1년은 15시간을 쳤어요. 15시간을. 그런데 제 1급 평균 점수가 바뀐 게 없어. 똑같이 잘 치면 94, 95, 못 치면 87, 86. 그걸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가망이 없다라고 느꼈고, 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머니가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면 전화가 오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화를 받은 기억이 몇 번 없어요. 항상 떨어졌으니까. 이제 근데 나중에 학원 열고 나서 형한테 듣게 됐는데, 사실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항상 시험 끝나고 전화를 주셨던 게, 아, 뭐 경호야 시험 잘 봤어? 뭐 붙을 것 같아? 라고 물으려고 전화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전화를 하셨냐면, 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이제 제가 누구보다 진짜 목숨 걸고 공부했다는 건 어머니가 아시거든요. 얘가 혹시라도 이제 떨어졌을 거라는 상실감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자,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 가족 전부 다 제가 자격증이 붙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아무도 안 해요. 너무 슬픈 얘기이지 않나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지금 와이프인 제 여자친구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왜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 왜 나랑 결혼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아,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남자면 뭘 해도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네가 성공할 게 속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자, 무슨 말이죠? 가족 포함해서 여자친구까지 제가 속기 자격증을 딸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아무도 기대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처참하게. 그렇게 시험 떨어지고, 4년차 전반기 시험이죠. 떨어지고 울면서 집에 도착해서 그냥 바로 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잖아요. 이제 자고 일어났어. 우리가 시험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보통 속기 키보드 칩니까? 안 치죠. 왜? 속기 키보드 꼴도 보기 싫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쉬었어요. 항상 시험 이제 망치고. 근데 그 시험, 4년 전반기 시험 치고 다음날은 전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미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누구보다도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까지 중퇴를 하고, 이제 속기를 선택하고, 속기를 그래도 빨리 시작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 상급밖에 못 딴대. 1급은 어떻게 딸지도, 2급을 어떻게 딸지도 가망이 없어 보여. 와, 지금 제가 일주일을 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무슨 수를 써야겠는 거야. 그래서 책상에 앉아야겠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 앉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뭔지 아실까요? 너무 앉기가 두려운데 앉아야겠는. 그래서 울면서 책상에 앉았어요. 울면서 책상에 겨우 앉고 키보드를 치우고 검은색 노트랑 펜을 올려놓고 처음으로 썼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경호야, 네가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널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뭐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하나씩 나열을 해봤거든요. 이제 우리 원생들한테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자, 첫 번째, 제 장애 요소는 손이 무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약간 손이 가벼울 때는 엄청 잘 쳐지는데 손이 무거울 때는 이건 뭐 아예 2급도 손을 못 대니까 기복이 너무 큰 거죠. 두 번째, 멈칫거림. 멈칫거리는 거예요. 이 멈칫거림 때문에 결국 탈자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긴장하면 시험에서 이런 상황이 더 크게 벌어지고 탈자가 더 크게 나고 그 무조건 시험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억력.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다음 게. 음성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오탄하면 당황하잖아, 우리가. 그죠? 긴장을 더 하게 되고. 시험 때는 더 그렇잖아요. 탈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방해가 되는, 나에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요인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있나요? 원인을 알고 있나요? 이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태까지 이걸 몰라. 항상 내가 쫓기를 하면서도 이 요소들 때문에 내가 기복이 있고 못 치고 잘 쳐지고, 근데 정작 이 이유들을 나는 몰랐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놓고 나는 공부라는 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리가 있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때부터 연구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말했던 이 요소들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이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이걸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속기함에 있어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탈자가 남에 있어서, 오타가 남에 있어서, 기억력에 있어서 사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공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덮어놓고 원래 그런 거라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냥 남들이 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저고요. 운 좋게 1급을 합격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작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얘기를 잠깐 이제 좀 할 부분이지만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제 뭐 한 150자, 200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1급으로 가면 해결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1급 합격하신 분들도 다 여러분처럼 똑같아요. 기억력, 손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거, 손 멈칫거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는 공부를 해본 적도 알지도 못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영상에서 화를 굉장히 좀 많이 낸 부분이 많죠. 거의 화를 안 낸 영상이 없을 정도로. 결국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고 답답해서요. 중요한 건 저처럼 공부를 해서 자막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봤어요. 속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결국 속기로 밥 벌어 먹기가 살기 힘든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왜 정말 우리 나이 때는 뭐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우리 나이 때는 굉장히 1년 1년 자체가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뭐라도 시도해서 우리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왜 그렇게 쓸모없게 버리냐는 거예요. 심지어 실력도 아닌 그 무조건적인 연습에, 실력 향상도 아닌 것에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 답답하기에,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너무 많이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항상 좀 화가 언성이 좀 높아지는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제 학원생들, 상담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카페에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프리랜서를 대부분 목표로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프리랜서, 결국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속기. 그렇잖아요. 직업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이제 현장 속기가 가능하고 정말 법문 없는 실시간 속기의 일을 하게 된다면 진짜 못해도 뭐 3일 현장 이제 속기를 나가서 못해도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뭐 못해도 75만 원 내지는 80만 원을 받죠.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왜 이미 레드오션인 이제 뭐 녹취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목표로 가시는지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페이를 받거든요, 실시간 속기는. 애초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리고 당연히 자격증도 따야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목표를 높이 가지면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속기는 못하고 이제 프리랜서로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노가다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이 속기라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몸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치는 범위가 없으니까 계속 뒤로 가기를 많이 누르잖아요. 뒤로 가기를 많이 누른다는 건 기억력도 짧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어절과 어절 순서 많이 바뀌고 중간에 탈자 많고 그거 일일이 검수해서 다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면서 바꾸려면요 시간이 배로 더 걸려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버니까 일 처리를 대충 해서 작업자 이제 담당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걸 담당자가 알고 있어요. 경력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낸다는 걸. 그러니까 1급을 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이 없으면 애초에 일을 주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오타짱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오타짱이 진짜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이제 그로부터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사실 오타짱이라는 건 오타를 잡으려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타가 나는 원인을 모른 채로 오타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타가 나는 원인을 알면 오타짱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 오타짱, 내가 이거 예를 들어 저는 플루토늄이 참 기억에 남는데, 저는 플루토늄이 예전 8년 전 낭독 파일에서 자주 나왔어가지고 이 부분이 야호가 있다는 걸 모르고 오타짱으로 연습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근데 오타가 나는 걸 보고 낭독 파일에서 이제 이 오타가 나는 원인을 찾게 됐죠. 그리고 오타짱을 안 하게 됐죠. 결국 원인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항상 영상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참 여러분 안다는 건 참 괴로운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되게 많이 괴로워요. 학생들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 질문 글들을 보면 참 답글을 달아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 꼭 참죠. 왜냐면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등장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위로만 해주고 있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위기예요. 위기. 진짜 위기라고. 지금 그렇게 시간 쏟다간 큰일 난다고. 결국 본인은 시간, 돈, 노력 다 쏟아붓고 속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열의 아홉은.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 진심이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속기의 패러다임, 즉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